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조에 대한 역사 얘기를 좀 했어요. 역사 얘기가 뭐냐 그러면 배경 지식을 살린다고 아마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시조에서. 자, 단종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단종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시조를 읽다가 박팽년, 성상문, 이계, 원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단종에 대한 절개, 이성계에 대한 비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조 문제에서 성상문 시조나 박팽년 시조가 안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시조를 하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게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러면 간밤에 묻은 여울,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여울은 시냇물이야. 뭔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물이든 뭐든 간에 뭔가 슬피 운다 이러면 무조건 그 감정이입법이라고 했어요. 감정이입법이라는 건 수서법에 하나에 포함되는 건데 어떤 사물을 통해 또는 동물을 통해 내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전문학에서 귀뚜라미가 슬피 운다, 시냇물이 슬피 흘러간다, 구름이 오늘따라 매우 슬퍼 보인다, 이러면 무조건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을 이입했다 해서 감정이입법. 물론 감정이입법은 수사법으로 하면 물론 의인법에 포함되겠죠. 의인법, 사람처럼 표현한 건 맞잖아. 어차피 얘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웃을 본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수사법으로 물어보게 되면 의인법이지만 발상으로 어떤 특징, 발상과 표현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감정이입법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 그냥 보통 객관식 문제니까 위시는 감정이입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감정이입법이 사용되겠죠. 자, 그러면 6번 됐고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람이지? 사육신이잖아. 사육신은 뭐하는 사람이라 그랬니? 죽음으로 그렇지. 죽음, 단종에 대해서 죽음으로서 절개를 지킨 사람이야. 즉 그 당시에 세조가 고문을 합니다. 그때 박팽년, 성상문 같은 그냥 젊은 유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단종 복위 그때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켜. 즉 세조를 몰아내고 그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자 이 운동을 일으켰어. 그런데 그때 실패했어. 누가 꼬질러버린 거야. 그래서 다 잡혀 의금을 다 끌려가.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그 당시 세조가 즉 수양대군이 박팽년을 둘 다 젊은 학자야. 박팽년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박팽년한테 하고 얘기합니다. 박팽년, 너 있잖아. 만약에 네가 비록 역성혁명 즉 나를 부정했지만 나를 지금 인정해주면 너만 용서해줄게 까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박팽년은 뻑큐 날리죠. 싫어.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얘 죽이 너무 아까운 거야. 박팽년이 되게 똑똑한 애거든. 박팽년은 죽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회유를 합니다. 그럼 백년아, 좋아. 그럼 네가 나를 싫어해도 좋아. 대신 네가 여기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기만 끄덕여줘. 그럼 내가 널 풀어줄게. 이렇게 아주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박팽년은 실소이다. 저를 죽이시오. 결국 어쩔 수 없이 걔를 죽여. 그런데 그보다 더 독종이 있어. 바로 성상문이에요. 성상문은 세조가 얘를 아주 꼴보기 싫어했거든. 왜? 너무 똑똑해. 우리 원래 모난돌이 종 맞는다는 소리가 있잖아.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더 정을 받거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바른 소리만 해. 그래서 얘는 아예 처음부터 죽이려고 안 먹었어 그냥. 성상문은 너무 모난 잘 걸렸다는 식으로. 그래서 성상문은 너무 아프게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상문은 넌 내 편에 대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고문을 죽여. 계속 고문만 해. 완전 찢어 죽여. 그러니까 성상문은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아, 절개를. 그래서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역사 통틀어서 가장 절개를 잘 지킨 사람 이러면 성상문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버금가는 게 바로 이계예요. 이계도 성상문과 같은 비슷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계, 성상문 나오면 와 진짜 독종 중에 독종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개를 지킨 대표적 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계를 보겠습니다. 사육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이죠. 강안의 현능. 자, 고전문학은 왜 어려운 줄 아니? 우리나라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 안 같잖아. 이 고전의 어려운 건 영어 같아.
왜냐면 이거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요, 옛 고어를 많은 사람이 했지만 자주 읽으면 이게 뭔가 느낌이 온다. 켰는, 켜 있는 이런 뜻이야. 방 안에 켜 있는. 그래서 시조를 이게 총 108개 시조입니다. 시조 이 108개 정도를 우리가 다 여러 번 읽었다 치잖아. 그러면 다른 고전 문학도 그리 잘 읽혀져. 그래서 시조를 많이 좀 읽어. 소리내 읽어. 그러면 이걸 단어를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그냥 소리내 읽으세요. 방 안에 켰는 촛불, 눌과 이별하여 관대. 그러면 자꾸 얘기하다 보게 되면 대충 스토리가 좀 이해가 돼. 즉,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은 도대체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이 말이죠. 그죠? 누구와, 그럼 촛불은, 자, 촛불이 있는데,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눈물이 디고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촛불이 지금 불타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촛농이 떨어지니까 너 누구와 이별했길래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자, 촛불이 눈물이 디고는 떨어지고야 눈물이 떨어지고인데 심지가 불타잖아. 그러면 결국은 촛불이 눈물 떨어질 수 있니? 그런 거 없잖아. 그럼 결국은 내가 누구랑 이별해서 슬프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촛불도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감정이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입법이 되는 거예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할 건데 겉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우리도 자 그러면 이 눈물이 뭔데? 이 눈물은 떨어지고까지는 뭐 눈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중이법이에요. 첫 번은 촛농이야. 촛농이지만 이게 이 눈물은 뭔데? 바로 이별의 눈물이야. 겉으로 눈물 주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잖아.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나다. 뭔데? 바로 단종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겁니다. 단종가의 이별을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종이 유배를 가잖아. 강원도 영월에 9살에 강원도 영월에 9살로 유배를 갈 때 끌려갑니다. 그때 이걸 보고 쓴 시입니다. 아, 우리 임금님 저를 가는 거랑 슬프다 하고 지금 슬퍼하는 거야. 자, 그러면 모르노다 하고 있으니까 감탄이 느껴지죠. 영탄법. 모르는구나 구나로 해석되면 영탄법이야. 뭐 감탄은 끝났으니까 영탄법. 중의법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 중의법.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원호, 이계, 성상문, 박팽년, 김시습 전부 다 단종가에 관련이 있다는 거, 사육신, 생육신, 단종가에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자,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바로 8번 넘어가도록 하죠. 8번 왕방년. 다 했어? 더 쓸 게 있어요? 아니 누가 얘기해줘야지. 다 썼니? 용탄법을 깬 에헤이. 자, 다음에 왕방년. 왕방년은 사육신도 아니고 생육신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왕방년은 자, 얘는 사육신 생육신 아닌데 세조의 명을 받고 단종을 호송해갔던 선비였어. 이거 호송을 해갔던 경찰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 누구 편이야? 세조 편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조 편을 든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종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단종에 대한 슬픔을 쓴 시야.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유배가는 단종을 호송한 신하야. 자, 신하인데 자, 볼게. 천만리 머나먼 길이 뭔데? 바로 단종의 유배지야. 단종의 유배길이야. 단종의 유배길입니다. 유배길. 강원도 영월로 이제 갑니다. 그죠? 고운님이 누군데? 단종이잖아. 여의 없고 이별하였고 이건 이별. 여의다 이별하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시.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내 마음을 어딘가 놔둘 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내가 지금 매우 슬프고 혼란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화자의 슬픔. 내 마음을 어딘가 둘 데가 없어. 진정시킬 수 없어 이 말이야. 내 마음 뭔가 진정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에 앉았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내 마음, 내 안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여는다.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았니? 우리가 저번 6번시 봐봐. 6번시. 자, 6번시의 마지막 종장 봐봐. 저 물이 거스로 흐리고저 나도 울어내리라. 있지? 그거나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요. 울어 밤길 내녔다.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 이 말은 뭐냐면 울면서 흘러간다 이 말이거든. 울면서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이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흘러갈 수 있겠니? 그러면 저 물은 결국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네.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대변하니까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아까 했잖아. 그래, 감정이법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 저물은 감정이입법. 감정이입법 계속 나오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전문학에서 감정이입법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물과 화자는 감정이 똑같은 거야.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흘러간다. 그러면 앞으로 고전문학 읽다가 뭔가 운다, 슬프다 나오면 무조건 감정이입법을 이해하시면 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동안 별표를 2주 전 수업 때 우리 별표 많이 쳤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별표 못 쳤죠. 자, 간만에 시조 중에서 별표가 나왔네. 별표. 별표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별표는요, 그냥 시험 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끔씩 별표 2개 칠 때가 있어. 별표 2개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는 거야. 요거 별표 2개 칠 때. 2개 치고 싶어. 학교 교과서 실리기 됩니다. 자, 성생문이에요. 뭐예요? 생육신이죠. 지금 사육신이죠. 미안. 죽음을 통해서 절개를 지키니까 독종 중에 독종이 성상문입니다. 세조도 얘를 죽이는 데에서는 와 진짜 독종 중에 독종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단종을 옹이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육신 비석이 있어. 사육신 생육신 저 서울에 가면 사육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 사당이 있는데 그 강북에 있는데 사육신 사당에 가시면 그게 보면 그 사람을 사당을 모셔놓은 그것도 있어. 사진도 있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구나 아시게 됩니다. 독종 중에 독종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독종이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입니다. 자, 이 시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조를 배웠어. 배웠을 거야. 언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시조 한두 편이 다 실려 있었어. 근데 이게 출판사마다 좀 달라. 출판사마다 좀 다르지만 분명히 출판사에 실린 책이 꽤 많았을 거야. 근데 안 배운 애들도 있을 거야. 그건 왜냐면 출판사 없는 출판사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 시조는 모든 출판사에 다 실려 있어. 혹시 또 안 배웠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 시조는 또 다 실려 있어. 자, 그래서 시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요 역사를 중국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시를 이해하려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 진들 체미도 하는 것까. 비록의 토색의 거신들 귀, 니, 따해 낫다니. 무슨 글자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따해.
요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 때 배웠나? 이 글자를. 이게 시험 보면 들어봐. 그러니까 졸음말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야. 이 고1 교과서에 나와 있어. 고조 문법이 또 따로 있어. 고조 문법 할 때 너희들 머리 아플 거야. 아니지, 머리 아플 정도는 아니지. 내가 있는데 왜 머리 아파? 머리 아프진 않아. 다 잘하더라. 너희 선배도 거의 틀린 애 거의 없어. 내가 4주 동안, 내가 한 5시간 동안 그거만 열심히 줬으니까 다 잘하더라 나중에. 고조 문법은 대학 수능 시험에서 15분 문제야.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15분 문제 풀려면 이 문제를 해야 돼. 자, 7번 보세요. 자, 볼게요. 우선요, 이 시는요, 우선 필기하지 마. 쓸 거 많아. 이게 다 중위법이 사용을 했어. 수양사는 중국 수양사. 자, 필기하지 마. 수양사는 중위법인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야. 첫 번째, 중국 수양사. 실제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야. 중국 수양산이고 또는 바로 수양대군, 세조를 의미해. 수양대군, 세조가 있어.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그럼 중국 수양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있죠. 이제. 이제는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 백이, 숙제.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 이름을 합쳐서 이제인데 이 사람은 중국 충신들이야. 성상문 같은 그런 충신들이 백이와 숙제야. 자, 백이 숙제인데 이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중국의 누구야? 자, 백이 숙제는 원래 양나라 사람이야. 중국 양나라 사람인데 양나라가 망했어. 누구한테? 중국 주나라한테. 중국 주나라가 양나라를 잡아먹은 거야. 근데 양나라에는 유명한 충신들이 있어. 그 충신이 바로 백이와 숙제. 그러면 이제 중국 주나라 왕이 제안을 한 거야. 야, 백숙제 이리 와. 너 양나라 신하였다며? 너를 참 정치 잘했더라. 내가 비록 너희 나라를 침범하고 너희 나라를 내가 했었지만 내 신하가 되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그래서 우리 한번 나라를 한번 잘 건국해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백의 숙제는요, 당연히 뽑히 날리죠. 싫어 이 자식아. 네가 우리 양나라를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용을 죽였잖아. 싫어. 근데 이 주나라는요, 주나라 왕도 멋있는 사람이야. 그럼 보통 저런 나라를 죽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풀어줘요. 왜냐 그러면 진짜 멋진 사람들이거든. 백의 숙제는 아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겠지 싶어서 풀어줘. 풀어주자마자 이 백의와 숙제는 중국 수양산에 들어가서 어차피 중국 수양산도 주나라 안에 있는 산이거든. 내가 비록 중국 주나라 수양산에 들어왔지만 나 영원히 주나라 쪽은 오줌도 안 쌀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떨치고 중국 수양산에서 고사리만 캐먹다 끝까지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끝까지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면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은 대표적인 절개를 우리는 백의와 숙제, 그래서 이제, 백의, 숙제, 이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한하노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자가 원망을 한자, 원망하노라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중국의 유명한 신화를 우리가 왜 원망해? 오히려 더 칭찬해줘야지. 한하노라는 원망하노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 이게 왜 원망하느냐 이 말이야. 자, 좀 이따가 좀 빌게라. 시간을 좀 줄게. 왜 원망하냐 그러면 자, 봐봐. 줄여 죽을 진들 굶어 죽더라도 채미도 하는 것과 자, 채미는 얘도 중위법인데 채미는 뭐냐면 고사리를 캐먹다 이 말이야. 고사리를 캐먹다. 고사리를 먹음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고사리를 캐먹는 건데 고사리를 캐먹지만 이거 수양대군을 비유하자면 조선을 비유하자면 이 고사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 수양대군에게 받은 월급. 우리 녹봉이라고 그러지. 즉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 녹봉. 우리 녹봉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월급.
왜 하는 것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백이 숙제 그래 너 중국 중심 맞아. 근데 너희들은 주나라가 싫다고 해서 중국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었잖아. 근데 그 고사리 그 누구 거야? 어느 나라 거야 그 고사리가? 주나라 거잖아. 그러니까 비록의 푸세계 거신들, 푸세계 풀떼기, 즉 비록 뭐 푸세계 뭐 비록 뭐 풀떼기 뭐 이런 뜻인데 풀이라도 이거 푸세계의 거신들 풀이라도 이 풀은 바로 고사리죠. 고사리죠. 풀이라도 그거 귀 누구 땅에 났냐? 이 누구가 누구니? 자, 누구가 중인법이야? 첫 번째 뭐냐면 중국 주나라야. 중국 주나라 거잖아. 그 풀떼기도. 그리고 이 월급은 누가 준 거니? 바로 수양대군 거잖아. 그러면 자, 이 말의 의미가 뭐가 되겠니? 굶어 죽더라도 나 같으면 그 고사리를 왜 먹냐? 그거 누구 땅에 났니? 당연히 주나라 거니까 나 같으면 안 먹어 이 얘기. 그 달리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이제를 원망한다.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을 왜 받냐? 비록 조그만 월급이라 하더라도 나 같으면 그거 안 받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보다 더 뛰어난 절개를 가졌다는 화자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원망이라는 것은 화자의 자부심이 느껴져. 나는 백희숙제 너 원망할 거야. 너 원망해. 왜? 네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근데 나보다 내 급은 안 돼. 나는 풀딱도 안 먹어. 나 월급도 안 받았어. 너는 그래 풀에도 먹었잖아. 난 그것도 안 해. 이런 뜻이. 근데 쟤네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누가? 성상문이 그 유배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상문이 유배?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막 그 유배하는데 끌고 간 경찰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왕방현. 아, 저 왜 그래요? 저 뭐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금방 내가 사육심 얘기했는데 왕방년을 끌고 간 호송 그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그거 누구 땅에 났나니 이걸 통해서 뭐니 굳은 화자의 굳은 절개를 다짐하는 거야. 굳은 절개를 다짐하는 거야. 나는 그런 풀이라도 안 먹겠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화자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요거는요 중의적 표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필기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별표 2개짜리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이거 이러다 안 배웠다고 이 시를 중학교 때 중3 때? 이거 배운 사람 배운 학교 있지? 이거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야.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아 그럼 다른 출판사구나. 서윤일 수도 있어요. 서윤일 수가 있어. 맞아. 천재노 출판사. 너 미래인이잖아. 솔재 너도 미래인이었지? 저희 비상이었나? 비상. 비상이면 종범이 출판사였네? 종범이랑 똑같은 책이었구나. 중국이랑 같은 학교. 아 같은 학교야? 아 그래? 야 그랬구나. 유진이도 그러니? 같은 학교 하는구나? 비상이었구나. 비상. 어떻게 이하만 신장 중에 제일 먼저 신장 중에 제일 많이 나는지? 신장중? 신장중이잖아요. 그렇지. 신장중.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래? 신장중이 어디 있지? 스탄필드 꽤 멀리 있네. 저 멀리. 멀리 있네. 아 맞아. 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기다릴게. 이거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 요거 중의적 표현 많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성상문의 수양산 바라보면 꼭 알아둬야 될 시야.
오늘 참 좋은 거 많이 배운다는 것이죠. 시조가 지금 앞부분에 되게 좋은 게 많아. 그리고 시조가 108개 다 하는 게 아니다. 띄엄대 건너뛰기 되게 많아. 필요 없는 것들. 중복되는 시조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 다 썼어요. 다 했어? 자, 10번 넘어갑니다. 10번 넘기세요. 누구 또 누구니? 오늘 식사하고 끝내는 거. 왜?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래, 얘는 이상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지 마. 사실 잘했어요. 왜 시도되는 거예요? 너 저번 기억나니? 저번 12월 31일 날 우리 국어 수업 했었잖아. 네. 그때도 좀 10분 일찍 끝맞춰 주시오 해서 오히려 더 늦게 끝나는 기억나니? 네. 더 늦게 끝났잖아, 그치? 아니 오늘은 해보. 자, 해봐 빨리. 아니, 우리가 그런 말 할 거면 하나 더 하겠다. 안 돼. 자, 볼게요. 이문, 이거 되게 유명하지. 유명한데 쉬운 거. 그러니까 성상문 씨는 다 유명해요. 성상문 동그라미 또 사육시 해놔야죠.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시의 주제도 뭐가 되겠니? 바로 절개 지조이지 않을까? 볼 거 없이? 그죠? 자, 보세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즉,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봉래산은 저 금강산에 있는 봉우리야. 금강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얘들아, 낙락장송이라는 말 많이 나올 겁니다. 낙락장송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우뚝 솟은 소나무란 뜻이다. 근데 저 한자가 두 개가 똑같은데 왜 한글은 달라요? 낙낙하기 이상하네요. 녹화한 거 같아요. 원래 락인데. 네가 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했어. 문법에 이게 뭐냐 그러면 두음법칙이라고 혹시 아니? 들어봤어요. 두음법칙이 뭐냐? 우리나라 한자 첫머리에 니은과 리을을 못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늙을 로자야. 늙을 로자인데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잖아. 그지? 물론 북한은 두음법칙이 없어. 그래서 노동당, 노인이란 말을 써. 리발소라는 말을 써. 우리는 두음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룡이 아니고 용이야. 용이 아니고 용을 쓰지. 이게 두음법칙이야. 즉 한자 첫머리 니은과 리을을 안 쓰는 게 두음법칙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락자가 떨어질 락자야. 락을 써야 돼. 그래서 리을 대신 니을을 쓴 거야. 그런데 첫 음절만 그러고 두 번째 음절부터는 두음법칙 적용 안 돼. 그래서 원래는 그대로 쓴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문법으로 적용한 거예요. 이거 두음법칙. 요거 언제 배우냐고? 요것도 시험 보면 들어간다. 지금 북한에서는 락락장송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걔는 두음법칙 안 쓰니까. 북한은 락락장송이야. 그렇지. 제대로 봤어. 요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야. 저게 오, 어이구. 재밌겠다. 4단원 어이구. 기말고사 시험이야. 이 낙락 왜 낙락이지? 요게 한글 맞춤법 1항부터 57항 중에서 두음법칙만이 따로 있거든. 11항, 12항, 14항 얘기야. 거기에 시험 보면 들어가. 이게 시험 보면 들어가는 내용이야. 네가 좋은 질문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고등학교 때는 별의별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유진이 지금 에너지가 없다. 어떡하지? 유진아 힘들지? 힘 좀 내? 그지? 우리는 국어는 장점이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잖아. 너는 수학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유진아. 너 국어만 잘하면 돼. 에너지를 쏟아. 아깝지 않잖아. 너 좋은 선생 만난 거야, 진짜. 유진아. 그런 느낌 안 드니, 유진아? 엎드려 절박기다, 왠지. 강제로 하는 것 같아. 솔직히 그런 느낌 안 드니? 아닌가 보다. 그래. 어제까지 내가 엎드려 절박기 하고 있어. 네? 금방 뭔가 말하려고 그랬잖아. 맞아. 수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체능은 원래 수학 안 해. 예체능은 국어랑 영어만 하면 돼. 그때 엄마가 수학을 포기를 못하셔. 너는 뭐 한다고 그랬지, 상? 저 용인대학교. 체육 체대로 갈 거지. 체대인데 왜 수학을 왜 해? 그니까. 아니 엄마가 최대 가는 걸 허락해? 허락은 하는데 막 그럼 왜? 내 목표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근데 만약에 그냥 여지를 남겨두자 이 말이잖아. 근데 예를 들면 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운동하다가 약간 좀 다쳤어. 네. 운동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노선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때 노선 전환 수학이 망쳐버리면 할 수 없잖아.
이거 만약을 대비해 주는 거예요. 원래 운동선수 많이 좀 다치니까. 물론 너 얘기는 아니다. 이거 항상 대비를 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수학 공부라는 건 필요해. 자, 볼게요. 낙낙장성 우뚝 솟은 소나무입니다. 얘들아, 소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니? 지조절. 그래, 절개, 충신. 여기선 절개, 충신까지 집어넣자. 동네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건할제, 백설 흰눈이죠. 얘는 나쁜 것 같아. 흰눈은 만곤곤이란 말은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란 뜻입니다. 가득 찰 때. 자, 그러면 이 백설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 독야청청하리라. 독야청청은 뭐니? 홀로 푸르게 지내겠다 이 말이야. 독야청청. 홀로 푸르게 지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절개를 다짐하는 거죠. 절개를 지키며 살겠다 이 말이야. 절개를 지키며 살겠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얘도 영탄법이야. 그럼 질문할게 얘들아. 저 백설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흰눈이 가득 찰 때 나는 끝까지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야. 절개라는 것은 나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바뀌지 않는 마음이잖아. 그럼 앞에 나쁜 게 나와야 되겠죠. 저 백설이 뭔데? 바로 나쁜 거, 수양대군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세조, 수양대군, 세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양대군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많이 인식하죠. 영화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고. 그죠? 우리 신하들이, 충신들이 당연히 세도를 치를 수밖에 없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11번. 오늘 분위기 봐서 11번까지 할까, 12번까지 할까 고민 좀 해볼게. 자, 됐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너희들 눈빛을 보는 거지. 아, 네. 하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더 해주세요. 네? 하기 싫은 눈빛은 더 해. 근데, 재밌다라는 눈빛을 보여주면 한 500지 건널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전 눈이 작은 거예요. 아까 유진이 좀 위험했어. 유진이 아까 이랬어. 좀 이랬어. 좀 위험했어. 아니에요. 자, 보자. 이 시는 생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팽년시. 그런 약간 좀 어려운 시야. 봐봐, 이게 한자들이 많지. 한자들 많은 건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저런 시가 실제 출제가 된다면, 가끔씩 한번 출제가 됐던 시긴 한데, 출제가 되면요, 한자는 밑에 뜻을 풀이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물론 내신 시험이었다면 당연히 풀이 안 해주지. 대신 내신 시험 미리 범위를 주니까 공부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나 대학 수능 같은 걸 이 시간 넣으면요, 항상 여기에다가 금생 여수 옥출공과 밑에 뜻을 풀이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금생 여수라 한들. 자, 이 말은 그냥 참고라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냐 그러면 물에서 금이 난다 이 말이야. 물에서 금이 나지 않았어. 우리 사금 말이야, 사금. 물에서 금이 난다고 한들 이 말이야. 물에서 금이 난다고 한들 물마다 금이 나겠니? 즉 이거지. 자, 물에서 금이 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이 다 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 시냇물을 돌과 갈에서 우리 금을 채취해냅니다. 사금을 채취해내요. 근데 모든 물에다가 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것처럼 길가지만 옥출곤강이라 한들, 이 말은 뭐냐면 옥출곤강, 산에서 옥이 나잖아. 원래 산에서 그 비싼 옥이 난다고 한들, 이 매가 산이야. 매마다 옥이 나겠느냐 이 말이야. 옥이 나겠느냐, 즉 얘는 나겠느냐 라는 소리법이야. 잠시 쓰지 말라고. 써도 그러면 자, 이거 박팽년이네. 누구지? 사육신이야 얘도. 그럼 얘도 뭔가 좀 까야 되겠지.
자, 보세요. 금생 요소, 물에서 금이 난다고 해도 물마다 금이 남냐? 나겠냐? 이 말인데 이 물은 결국 나라를 하자. 나라마다 금은 뭐냐면 어진 임금. 어진 임금 성군이죠. 상도 나라 어진 임금 즉 이거죠. 나라마다 어진 임금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다 어진 임금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야? 저 알아요. 저 진짜 알아요. 저 통사구조 반복. 아, 아닌데. 그래. 통사구조의 반복을 해도 돼. 그래서 이거 무슨 법이냐고? 수사법. 대꾸법. 그래서 얘는 대꾸법이 그래서 얘는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죠. 맛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사랑이 중타한들 이 사랑은 임금에 대한 사랑이죠. 임금에 대한 사랑이죠. 임금에 대한 사랑이죠. 아무리 임금에 대한 사랑이 중타한들 중요하다 한들 님마다 쫓으랴. 무슨 말이겠니?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 아무리 사랑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임금마다 내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야. 이 말은 임금마다 내가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거든. 임금마다 내가 사랑하겠냐 이 말의 뜻은 결국 무슨 말이니? 나는 모든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서리법. 그렇지, 물론 서리법이죠. 뭐냐면 이거는 단종을 섬기고 수양대군은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이지. 단종을 섬기고 수양대군은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이야. 수양대군 저리 꺼져라 이 말이야. 난 단종 하나만 섬길 거다 이 말이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오늘 시도 좀 많이 했어요. 시도. 오늘 중요한 시도 좀 많이 했다. 혹시 오늘 모의고사 안 나가는 거예요? 저 모의고사. 미쳤나 보다. 내가 그걸 왜 안 뽑아줬지? 여기 예절 미안하다. 내가 뽑아온 줄 알았어. 미안. 잠깐만, 한 1분만 기다려. 내가 숙제가 어디서 들어갈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총 모의고사 몇 번? 3번 줬니? 4번 줬니? 1월 1기차까지 줬어. 그래. 그냥 나도 어디 간다.
놀러 가서 받자. 나오고 있을 겁니다.